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브 마틴슨입니다. 올해 42살이고요. 퇴역 해군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K9, 그러니까 군견이나 경찰견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까지 안 가본 곳이 없어요. 특히 독일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누와 같은 유럽 워킹독들과는 정말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거든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특이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곳을 보니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열어봤어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1회 국제 워킹독 챔피언십 심사위원 초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최지가 한국의 진도라는 작은 섬이라는 게 정말 의외였어요. 유럽이나 미국도 아니고 말이죠. 초대장에는 세계 각국의 최고 워킹독들이 모여 실력을 겨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셰퍼드, 벨기에 말리누아, 더치 셰퍼드 같은 검증된 견종들과 함께 한국의 진돗개도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워킹독으로서는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사냥개나 반려견으로 키우는 견종인데 과연 군견이나 경찰견 수준의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초대장을 보낸 김 박사라는 분의 프로필을 보니 상당히 전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셨어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시고 독일에서 동물행동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기엔 아까웠습니다. 게다가 심사위원비도 꽤 괜찮았어요. 항공료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일주일간의 체류비까지 모두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아시아 쪽 일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가 의사를 밝히고 진도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인천공항을 거쳐 목포공항으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진도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교통편이 복잡해서 좀 놀랐습니다. 출발 전에 진돗개에 대해서 간단히 조사해봤어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견종이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워킹독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진돗개가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누아 같은 검증된 워킹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 말이죠.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선을 갈아타고 목포로 향했어요. 목포에서 진도까지는 배로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외진 곳으로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진도로 향하는 길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바다와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있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외진 곳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국제대회가 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진도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저를 마중 나온 분이 바로 초대장을 보내주신 김 박사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차를 몰고 가시면서 진도 국제훈련센터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정부에서 3년 전부터 준비한 최첨단 시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든 특별한 장소라고 하셨습니다. 훈련센터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 놀랐어요. 규모가 엄청났거든요. 축구장 3개는 좋게 될 만한 넓이에 각종 장애물과 훈련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숙소도 호텔 수준으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씩 도착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한스 밀러라는 베테랑 트레이너는 거대한 독일 셰퍼드 2마리와 함께 왔더라고요. 각각 40kg이 넘어 보이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피에르 르클레어는 말리누아 3마리를 데려왔어요. 정말 날렵하고 민첩해 보였습니다. 이 견종들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 특수부대나 경찰에서 가장 선호하는 견종들이거든요.
네덜란드 팀은 더치 셰퍼드를, 프랑스 팀은 보스롱을 데려왔습니다. 모두 검증된 워킹독들이었어요. 제가 지난 15년간 함께 일해온 바로 그 견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팀의 진돗개들을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견종들에 비해 크기가 확연히 작았거든요. 대부분 25kg 내외로 보였는데 독일 셰퍼드들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털색도 다양했습니다. 흰색, 황색, 재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진돗개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얌전해 보였어요. 다른 워킹독들처럼 날카롭고 공격적인 느낌보다는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진돗개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개가 한울이라는 수컷 진돗개였는데 3살 된 황색 진돗개였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정말 영리해 보였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한스 밀러는 진돗개들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피에르 르클레어는 아예 대놓고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개들이 정말 워킹독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녁 환영 만찬에서 각국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진돗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한스 밀러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실전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했고, 피에르 르클레어는 워킹독으로서의 검증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경기를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하시면서요. 진돗개들의 진짜 실력은 크기나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진돗개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워킹독들처럼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놀고 있더라고요. 뭔가 평범한 반려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 대회는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돗개들이 다른 전문 워킹독들과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김 박사님의 자신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있을 예선전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진돗개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대회 첫째 날 예선은 기본 복종 훈련부터 시작되었어요. 앉기, 엎드리기, 기다리기 같은 가장 기본적인 명령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거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이었어요. 독일의 게르하르트 교수, 미국의 마이클 스미스, 프랑스의 마리 뒤부아, 영국의 제임스 윌슨이었습니다. 모두 20년 이상 워킹독 분야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팀인 독일의 한스 밀러와 셰퍼드 카이저는 완벽했습니다. 명령과 동시에 즉각 반응했어요. 벨기에 말리누와 아르고도 마찬가지였고 네덜란드와 프랑스 팀도 모든 명령을 즉시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의 진돗개 한울이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김 박사님이 앉으라고 명령했는데 한울이는 즉시 앉지 않았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야 천천히 앉더라고요. 게르하르트 교수가 즉시 감점을 줬어요. 명령과 반응 사이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엎드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울이는 마치 왜 엎드려야 하는지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른 진돗개들도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어요. 슬기, 발음, 다솜이 모두 명령을 받으면 잠시 상황을 파악한 다음 행동했습니다. 한스 밀러는 비웃으며 저런 게 어떻게 워킹독이냐고 했고 피에르 르클레어도 시간 낭비라고 중얼거렸어요. 김 박사님은 진돗개들이 단순 복종이 아닌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개들이라고 설명하셨지만 심사위원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예선 결과에서 진돗개들은 최하위권에 머물렸어요. 기본 복종 훈련 점수가 평균 60점 정도였거든요. 다른 팀들이 거의 만점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참가자들이 노골적으로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진돗개들이 일제히 훈련장 북쪽 모퉁이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김 박사님이 그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니 지하가스관에서 미세한 누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코로는 감지할 수 없는 수준인데 진돗개들은 1시간 전부터 알아챘던 거예요.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다른 워킹독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추가 훈련에서도 진돗개들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어요. 점수는 계속 낮았고 비웃음도 계속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과연 진돗개들이 정말 능력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가스 누출 감지는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둘째 날은 수색 훈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넓은 훈련장에 숨겨진 다양한 물건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였어요. 마약, 폭발물, 무기 등의 모의품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독일팀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스 밀러의 shepherd 카이저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훈련장을 격자 형태로 나누어서 빠뜨리는 구역 없이 꼼꼼하게 수색했습니다. 30분 만에 5개 목표물 중 4개를 찾아냈어요. 벨기에의 말리누와 아르고도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피에르의 지시에 따라 차근차근 움직이며 목표물들을 하나씩 찾아갔어요. 결과는 카이저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역시 검증된 워킹독들의 실력이었거든요. 네덜란드 팀과 프랑스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서구식 훈련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평균 25분 정도에 4-5개의 목표물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한국팀의 차례가 되자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박사님이 한우리에게 수색 시작을 알렸는데 한우리는 다른 개들처럼 즉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잠시 바람 방향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갑자기 훈련장 구석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의아해했어요. 다른 개들은 모두 입구 근처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했는데 한우리는 왜 저런 구석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르하르트 교수는 무작정 뛰어다니는 건 좋지 않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우리가 구석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목표물을 찾아낸 거예요. 그것도 다른 개들이 가장 나중에 찾는 어려운 위치에 숨겨진 것을 말이에요. 시작한 지 불과 3분 만이었습니다. 한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공기 중의 냄새 흐름을 읽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정확히 목표물이 숨겨진 곳을 찾아냈습니다. 마이클 스미스가 놀라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색하는 개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요. 보통 워킹독들은 인간이 설계한 체계적인 방법을 따르는데 한우리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우리가 바람의 방향과 지형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냄새가 어디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10분 만에 한우리는 모든 목표물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개들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였어요. 게다가 놓친 것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스 밀러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김 박사님은 진돗개들이 1000년 넘게 진도라는 섬에서 살면서 자연 환경을 읽는 능력을 길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인위적인 훈련보다는 타고난 직감에 의존한다는 거였어요. 다른 진돗개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슬기는 한우리와 다른 방식이었지만 역시 직관적으로 움직였어요. 바람 방향을 읽고 냄새의 농도 차이를 감지해서 목표물을 찾아냈습니다. 발음이라는 암컷은 더욱 놀라운 능력을 보였어요. 다른 개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은 지점에서 계속 킁킁거리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하 30cm 깊이의 목표물이 묻혀 있었던 거예요. 제임스 윌슨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깊이까지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그 말이 뒤부하도 진돗개들의 후각 능력이 상상 이상이라고 인정했어요. 수색 훈련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진돗개들이 시간과 정확도 모든 면에서 다른 견종들을 압도한 거예요. 어제까지 비웃던 참가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피에르 르클레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기본 복종 훈련에서는 그렇게 형편없었던 개들이 어떻게 수색에서는 이런 능력을 보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돗개들이 어제 명령을 천천히 수행했던 이유를 말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훈련장에서 김 박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돗개들의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김 박사님은 진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수천 년간 진화해온 결과라고 하시더라고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돗개들은 환경을 읽고 최적의 경로를 찾는 능력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다른 심사위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두들 진돗개들의 수색 능력에 놀라워했어요. 게르하르트 교수도 이런 직관적인 접근법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런 능력이 실제 상황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내일 있을 실전 시뮬레이션에서 진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은 재난 구조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가상의 지진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아 구조하는 복합 임무였어요. 훈련장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가 재현되어 있었고 콘크리트 더미와 철근 사이에 마네킹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40분 안에 최대한 많은 생존자를 찾고 구조대 접근 경로까지 제시해야 했어요. 독일 팀의 카이저는 체계적으로 안전지역부터 확보하며 15분 만에 첫 생존자를 발견했어요. 입구부터 시작해서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총 3명을 찾아냈어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죠. 벨기에의 아르고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피에르의 지시에 따라 차근차근 움직이며 위험한 곳은 피해서 돌아가는 방식이었어요. 네덜란드, 프랑스 팀도 모두 안전 우선 원칙으로 3명 정도씩 구조했습니다. 한국 팀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우리는 현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다른 개들이 피한 위험 지역으로 직진했습니다. 불안정한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몸을 낮춰 들어가는 모습에 심사위원들이 긴장했어요. 게르하르트 교수가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건 좋지 않다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한우리는 마치 그 지역의 구조를 이미 아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디가 진짜 위험하고 어디가 겉보기만 위험한지 본능적으로 구분하더라고요. 불과 7분 만에 가장 어려운 위치에 생존자를 발견했어요. 다른 개들이 아예 접근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무너진 건물 지하 공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위험해 보이는 구역들을 탐색했는데 신기하게도 전혀 다치지 않더라고요. 마치 레이더처럼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한우리는 40분 동안 총 6명을 구조했습니다. 다른 팀보다 2배 많은 성과였어요. 게다가 다른 개들이 전혀 찾지 못한 어려운 위치의 생존자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마이클 스미스가 감탄했습니다. 실제 재해 현장에서는 이런 직관적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매뉴얼대로만 하면 놓치는 생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진돗개들도 각각 특별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슬기는 소음을 통해 생존자 위치를 파악하는 특별한 능력을 보였어요. 미세한 신음소리나 호흡소리까지 구분해내더라고요. 바르미는 공기 흐름 변화로 숨겨진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벽 뒤쪽에 숨겨진 방이 있다는 걸 냄새가 아닌 공기의 움직임으로 알아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감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다솜이라는 암컷이었어요. 이 개는 생존자를 찾은 후에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까지 제시했습니다. 꼬리로 방향을 가리키며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제임스 윌슨이 놀라워했습니다. 단순히 찾는 것을 넘어서 구조 계획까지 세우는 개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요. 이건 정말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결과 발표에서 한국팀이 압도적 1등을 차지했어요. 생존자 발견 수, 구조 경로 제시, 시간 효율성 모든 면에서 다른 팀들을 크게 앞섰습니다. 한스 밀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실제 상황에서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김 박사님이 차분하게 반박하셨어요. 실제 재해 현장에서는 안전만 생각하다가 놓치는 생명이 더 많다고 하시면서 진돗개들의 판단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피에르 르클레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진돗개들이 보여준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접근법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게 증명된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김 박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돗개들이 어떻게 이런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김 박사님은 진도의 특수한 환경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섬이라는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수천 년간 살아남으려면 순간순간 최적의 판단을 내려야 했다고 해요. 태풍, 해일,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곳에서 생존하려면 직감과 창의적 사고가 필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진돗개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발달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라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첫날 진돗개들이 명령을 천천히 수행했던 이유를 말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복종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넷째 날은 마지막 테스트인 예측 불가능 상황 대응이었습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은 갑작스러운 상황들로 워킹독들의 즉석 판단력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훈련장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 구역마다 다른 돌발 상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로 들어가야 했어요. 독일 팀의 카이저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첫 구역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터졌지만 곧 진정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구역의 연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야가 차단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자리에서 맴돌았어요. 세 번째 구역에서는 여러 냄새가 동시에 나서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국 30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팀도 비슷하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 팀 차례였어요. 한우리는 폭발음이 터지자 잠시 놀랐지만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소음의 방향과 거리를 분석하며 가장 안전한 경로로 이동했어요. 연기 구역에서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야 차단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서 후각과 청각을 집중적으로 사용했거든요. 연기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냈어요. 복합 냄새 상황에서는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폭발물부터 찾아낸 다음 마약, 음식 순서로 처리했어요. 김 박사님도 이런 판단은 가르쳐준 적이 없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구역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기시설 문제로 실제 화재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당황하며 대피를 준비하는데 한우리가 화재 현장 쪽으로 달려갔어요. 한우리는 특정 지점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흥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 박사님이 확인해보니 그곳에 가스밸브가 있었어요. 화재가 번지면 대형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안전요원들이 급히 가스밸브를 차단했어요. 한우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건 한우리 덕분이었어요. 게르하르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방금 일은 테스트가 아닌 실제 상황이었고 한우리가 보여준 판단력은 어떤 훈련으로도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마이클 스미스도 위험을 감지하고 사람을 구하려는 본능이야말로 진정한 워킹독의 자질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다른 진돗개들도 놀라운 모습을 보였어요. 슬기는 안전한 대피 경로를 안내했고 바르미는 연기에 질식할 뻔한 작은 동물을 구해냈습니다. 저는 그날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워킹독의 진정한 가치는 완벽한 복종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창의적 판단력이라는 것을요. 다섯째 날 아침, 마침내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나흘간의 모든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 순위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의 압도적인 성과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시상식장에는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언론진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CNN, BBC 같은 국제방송사들도 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작은 지역 행사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은 차분하셨지만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진돗개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뭔가 당당한 분위기였달까요? 마치 자신들이 해낸 일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다른 참가자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한스 밀러는 어제 화재 상황에서 한우리가 보여준 모습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피에르 르클레어도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했어요.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워킹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행사였다고 했습니다. 개별 종목 결과부터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기본 복종 훈련에서는 예상대로 독일과 벨기에 팀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여전히 하위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색 훈련 결과가 발표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우리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시간과 정확도 모든 면에서 다른 견종들을 압도한 거였어요. 슬기와 바르미도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했습니다.
재난구조 시뮬레이션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상위 5자리를 모두 진돗개들이 휩쓸었습니다. 한우리는 당연히 1등이었고 다른 진돗개들도 모두 기존 워킹독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였거든요. 예측 불가능 상황 대응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특히 어제 실제 화재 상황에서 보여준 한우리의 판단력은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건 점수로 매길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종합 우승 발표 순간이 왔습니다. 조직위원장이 봉투를 열어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1회 국제 워킹독 챔피언십 종합 우승자는 대한민국의 진돗개 한우리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모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작은 섬에서 온 개가 세계 최고의 워킹독이 된 거였거든요. 한우리는 시상대에 올라가서도 차분했어요. 김 박사님이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시는 동안에도 꼬리를 살살 흔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시상식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가장 많은 질문은 역시 진돗개들의 특별한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하셨어요. 진돗개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수천 년간 진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진화해온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독립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위기 상황 판단력 같은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했다는 거였어요.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진돗개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계획이 있는지 말이에요. 김 박사님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재난구조와 수색작업 분야에서 말이에요. 그때 저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진돗개들을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독일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누아만을 최고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워킹독의 자질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창의적 판단력이라는 것을요. 제 말에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르하르트 교수는 이번 대회가 워킹독 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마이케 스미스는 진돗개들의 접근법을 연구해서 기존 훈련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스 밀러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돗개들을 과소평가했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제 화재 상황에서 한우리가 보여준 판단력은 그 어떤 훈련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피에르 르클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는 벨기에에서도 진돗개들의 훈련 방식을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보다 상황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김 박사님과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놀라운 며칠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고요. 김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데이브님, 중요한 건 진돗개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접근법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발전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구 중심적 사고에 매여 있었어요. 하지만 진돗개들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환송만찬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한우리를 축하해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받던 진돗개들이 이제는 존경받는 챔피언이 된 거예요. 정말 드라마 같은 변화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진돗개들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훈련 방식도 재검토해보겠다고요. 진돗개들이 보여준 창의적 접근법을 배워서 더 나은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바로 세계의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국제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역사적인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진돗개는 21세기형 완벽한 워킹독입니다. 한국은 이제 개 훈련 분야의 새로운 선진국이 되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목격한 진돗개들의 놀라운 능력들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워킹독들은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이것이야말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CNN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우리의 놀라운 활약들을 설명했어요. 한우리는 가스 누출을 미리 감지했고 재난 상황에서 다른 개들이 찾지 못한 생존자들을 구해냈습니다. 실제 화재에서는 대형 폭발까지 예방했어요. BBC 기자가 실제 활용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훈련법을 연구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후 김 박사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데이브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모든 기관에 진돗개의 성과를 보고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3주 후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연방경찰에서 진돗개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FBI K9 유닛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2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워킹독 연맹에서 진도 메소드라는 새로운 훈련 기준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발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연구차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우리를 제외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김 박사님과 함께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진도 메소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도입을 결정했어요. 한국의 작은 섬에서 시작된 혁신이 전 세계로 퍼진 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세계 각국을 돌며 진도 메소드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진돗개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우리 사진을 보여줘요. 모든 사람이 감탄하며 한국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한우리는 이제 전 세계가 아는 유명한 개가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진도의 훈련장에서 차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확신합니다. 진돗개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완벽한 워킹독이라고요. 한국이 이 분야의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